안녕하세요. 셰퍼언니 한지연입니다. 오늘은 정말 재밌는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상간녀들의 여우짓 궁금하셨죠?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상간녀들의 여우짓. 여러분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녀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가정까지 내팽개치는 걸까? 정말 의아하죠. 자식까지 버리게 만드는 그녀들의 여우짓 뭘까요? 어떻게 다가오는 걸까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그녀들은 처음부터 딥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난 당신하고 살 거야. 당신 없이 못 살아. 막 이러지 않아요. 괜찮아요. 저는요. 당신의 가정까지 건드리고 싶지 않아요가 첫 번째 멘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유부남들은 가정을 해치고 싶어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처음부터 내 가정을 깨겠다. 나는 네가 너무 좋다. 사랑한다. 이렇게 바람을 피는 유부남들은 없기 때문이죠. 이 상간녀들도 처음부터 가정을 깨고 나한테 올 게 아니면 관두세요.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제 상담 사례 중에 한 분이 별거 중인 남성분인데 아내와 화합을 할 거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입니다. 상담을 받고 계신데 외부의 여성분이 별거 중인 아내와 이혼을 해라. 아이들도 보지 마라. 그럼 내가 너와 잠자리를 해주겠다. 이렇게 다가온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와 잠자리를 하면 너는 애들도 보고 싶지 않고 아내하고도 당연히 이혼하고 싶을 거다. 네 카톡 사진에서 애들을 다 지워라 라는 조건으로 상간을 제안했다라는 겁니다. 이 남성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거절했죠. 가정을 별거 중이긴 해도 버리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그리고 애들까지 포기하면서 상간을 선택할 필요도 없고 이 여성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라고 하니까. 이분은 진짜 여우짓을 할 줄 모르는 상간녀인 겁니다. 진짜 여우짓을 할 줄 모르는 여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들의 진짜 여우짓은 저는 당신의 가정을 해치고 싶지 않아요가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부남들은 그녀들이 절대 내 가정을 해치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두 번째 여우짓은 뭘까요? 내가 당신의 가정을 해치고 싶진 않지만 당신같이 멋진 사람은 처음 봤어요 입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남자처럼 대접을 해줍니다. 오빠가 제일 멋있고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멋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점차적으로 흡수가 되고 집에 가면은 왜 늦게 왔어? 왜 와서 애 안 봐줘? 왜 돈은 이거밖에 안 벌어오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아내와는 완전 다른 거죠. 세상에서 날 제일 대접해주는 여자가 옆에 있는데 집에 들어오면 화장기 없는 얼굴에 아이들의 육아에 지쳐있는 아내, 그리고 매일 돈이 적다고 얘기하는 아내와 상반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 여우짓에 젖어들어서 결국에는 가정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여우짓으로는 잠자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제 상담 사례 중에 아내에게 잠자리를 원할 때마다 구걸을 하다시피 해야 됐기 때문에 자기는 외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내담자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부관계 때문에 나는 외도를 했다라고 정당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간녀분들은 본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잠자리를 원하고 남성이 원하는 모든 거를 해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들의 적극적인 잠자리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누가 봐도 여우짓이고 뻔한 건데 왜 먹히냐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사람들은 보이죠. 지금 PD님들은 이렇게 멍청한 여우짓이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당사자가 되면은요 여우짓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진심이구나.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을 오셔갖고 이 남자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상간녀를 두고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요. 그 여자가 돈 때문에 저한테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뻔히 듣다 보면 그 상간녀 분들이 돈 때문에 그런 게 너무 보이고 누가 봐도 나쁜 여자라는 게 보이는데 올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말 돈이 아니면 이분을 안 만났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악하게 한 게 보이고 어떻게 속셈이 뻔히 보이는 그게 뻔히 보이는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여자가 아니고 자기를 돈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본인 스스로가 비참해지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 상간녀가 자기를 돈 때문에 만났고 진심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면 본인의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여성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 않고 여우짓을 했을 때 이 남편분들도 이 여자와 이 상간녀분들과 관계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성관계를. 그러니까 넘어가고 싶어지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보통 여자들이 남자를 유혹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는 남자가 움직이지 않을 때죠. 남자들이 넘어가지 않을 때죠. 그리고 아니면은 이렇게 유혹하다 보니까 이 남자가 전혀 빼먹을 게 없다. 돈이 없는 사람이었다. 몇 번 만나보니까 돈을 전혀 안 쓰더라. 아니, 지켜보니까 아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랑 잠자리는 하는데 돈도 안 쓰고 아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 여자가 헤어집니다. 유체기하고 관계에서 상간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나를 본처보다 더 좋아하느냐와 나한테 정말 90% 이상이 나한테 돈을 쓰느냐. 진짜 10% 정도는 이 남자를 정말 좋아해서 만나는 여자들도 있어요. 자기가 돈을 쓰면서까지. 근데 90%는 이 남자가 나한테 돈을 쓰느냐. 그리고 한 30, 40%, 50% 이상은 꽃뱀이고요. 공사 친다 그러죠. 공사 치려고 만나는 거예요. 큰돈 받으려고. 만연하게 됐다기보다 바람은, 외도는 역사 속에 이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었던 이유는 남녀가 섞이면 이성적인 교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즘에 더 많아진 건 왜냐? 남녀의 사회적인 활동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유흥 문화가 너무 많이 발전을 했고 그런 업소들도 너무 많이 생겼고 그게 너무 가깝게 자리 잡고 있고 그런 문제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인터넷 문화, 너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망이 설치돼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상간녀분들이 하는 여우짓에 대해서 잘 디테일하게 제가 의미를 잘 못 담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상간녀분들은 뉘앙스가 있어요. 상간녀분들 급에 따라 좀 달라요. 술집, 직장, 친구, 그러니까 동창 이렇게 좀 다른데 어쨌거나 전체적인 상간녀로 볼 때 이들의 뉘앙스는 내가 네 와이프보다 널 더 사랑해가 있어요. 요게 굉장히 포인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단지 너를 늦게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이야 라는 어떤 가스라이팅이 들어있어요. 이게 가장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남편이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드잡이 막 하시고 알게 되면 난리 피우시는데 그렇게 할수록 나하고 남편이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험해요. 내가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분하게 생각해서 드잡이를 하시는데 그 순간 상간녀들은 여우짓을 한다는 거예요. 나라면 그렇게 안 해. 당신이 그러니까 여자가 그렇게 별나니까 당신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여우짓을 그 순간에도 하고 있는 거죠. 상간녀들은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끔. 요거 굉장히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보면 드잡이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데 못 견디세요. 너무 분하니까. 그 분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아내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부분 좀 중심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간녀들의 여우짓에 가정을 잃지 마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